저희는 오늘 또 파인다이닝 식당에 이렇게 갈 건데, 어떤 파인다이닝을 갈 거냐면은 이제 소설 한남이라는 한식을 주제로 한 파인다이닝 식당입니다. 여러분 이제 CJ 아시죠? CJ 그룹에서 파인다이닝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요새 이제 굉장히 핫한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모수가 CJ랑 합작해서 오픈을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3스타를 배출해내고, 현재는 뭐 영업 중단했지만 그런 이력도 있고, 또 이제 레스토랑 산이라고 해서 지금 정말 칼 갈고 오픈한 굉장히 고급 파인다이닝 식당이 오픈을 했습니다. 소설 한남 같은 경우에도 CJ에서 운영하는 이제 파인다이닝 식당인데 원스타 취득을 했고요. 이제 그 한남동 쪽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주애라는 중식당이 있어요. 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프리미엄 컨셉으로 식기부터 안에 인테리어까지 굉장히 프리미엄으로 이제 잘 단장해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CJ가 이제 파인다이닝의 진심이고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소설 한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식을 주제로 한 그런 코스를 선보이는데, 인당 가격은 인당 식대는 1인에 한 22만원, 저녁 기준으로 22만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약을 해가지고 한번 또 식사를 해보고 또 후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슐랭 식당들이 보통 이제 도산공원이나 청담 쪽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한남동이나 강북에도 이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래도 뭐 너무 유명한 고급 빌라와 최고급 아파트가 있는 동네다 보니까 여기에다도 이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시보한남. 저희 소설한남 도착했습니다. 특이하게 좀 지하로 되어 있고, 내려가 보면은 저렇게 입구에 당당하게 나 미슐랭 원스타다 자랑하는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저희 6시 반 예약이라서 지금 바로 착석 가능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6시 반에 김준철입니다. 그분 맞으시죠? 네. 룸으로 주신 거예요? 서프라이즈입니다. 마침 비어 있어서 룸으로 받았는데, 제가 메모장에 어머니랑 먹는 식사라고 좀 조용한데 부탁한다고 했더니 주신 것 같아요. 막걸리 우유 쌀. 쌀은 뭘까? 너는 술 할 거야? 저는 그 고기 나올 때 레드 한 잔 정도 추가할까 싶어요. 한 잔도 있어? 글라스로도 팔아가지고. 아이고, 시험 끝났네. 그리고 첫 번째로 준비해드린 음식은 떡입니다. 두 가지 떡인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쌀가루를 막걸리에 발효시킨 후에 증편으로 만든 떡입니다. 안에는 햇빵과 유자를 넣었고요. 위에 고명으로는 유자 제스트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는 쑥으로 만든 바람떡 안에 된장냉면과 첨송이 버섯을 넣어서 마무리했고요. 위에 고명으로는 떡으로 만든 단풍 모양의 잎 올렸습니다. 드실 때는 증편 먼저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는 콤부차 준비했습니다. 복숭아와
청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콤보차이고요. 드실 때 떡과 함께 곁들여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콤부차가 이런 맛이구나. 완전 건강차잖아요. 이제 진짜 특이하다. 음식이. 콤부차는 약간 좀 그런 떡부터 나오는 게 특이하다. 유자향도 좀 나고 약간 발효된 느낌도 드네요. 중편은 우리가 먹던 중편보다 훨씬 막걸리 맛이 덜 나. 약간 달달하면서도 밥맛도 좀 진하게 나고 삭힌 맛이라 그래야 되나? 발효된 맛? 그런 맛이 조금 약하네. 중편인데. 아 그 막걸리 그 향이 그게 중편이야. 아 근데 이거는 거의 그게 느껴지진 않나요? 근데 사실 중편은 그 맛으로 먹거든? 이거는 좀 짭조름하다. 된장 맛이 나는 건가요? 된장, 그래서? 참송이 이런 것 버섯 맛도 나잖아.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요. 네. 네. 여기가 또 한식을 강조하는 식당이라서 전통주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대표 메뉴니까 궁금해서 시켜봤고요. 감귤이랑 약주를 페어링해서 만든 칵테일이에요. 없어. 아 사진. 너무 보세요. 이걸로. 어우, 그래서 술은 상당히 센데. 도수가 이 정도면 잘 찍었나? 좋은데요? 요 그 전통주 칵테일은 시트러스 향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데 전통 약주의 특징답게 도수가 되게 높다. 한식과는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수건이 나왔는데 갑자기 태국에 와 있는지 착각했습니다. 이제 레몬글라스 향을 입혀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여기 약간 시트러스를 잘 쓰는 집 같아요. 두 번째로 준비해드린 음식은 죽입니다. 가운데 있는 타락죽인데요. 타락은 옛말로 우유를 뜻합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한번 구워내고 말린 후에 우유에 침지시켜서 찹쌀가루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낸 죽인데요. 안에는 차로수수 범벅을 넣었고 위에 고명으로는 설탕 코팅된 무화과와 캐비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는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는 나물 준비했는데요. 아래쪽에는 금귤소금으로 간을 한 전복, 위에는 소금과 참기름으로만 간을 한 방풍나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스는 홍시로 만든 양념이고요. 드실 때는 홍시 양념에 재료들을 다 섞지 마시고 찍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죽을 드실 때는 나무 스푼 이용하셔서 모든 재료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무슨 맛이 나시나요? 고구마요. 캐비어도 느껴보세요. 그래요. 고급이네요. 고급지네요. 고급 식재료 아닙니까, 캐비어는. 여기 이제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가, 파인다이닝에는 캐비어가 빠질 수가 없죠, 여러분. 좋네요. 죽이에 캐비어를 올려본 거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방풍나물에 제해서네. 짭짤하네. 좋네요. 방풍나물. 방풍.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풍을 막아준다는 나물입니다. 나물이랑 조개랑 밤소스가 페어링 돼가지고 달달한 맛도 나고 소스에 감이 들어갔으니까 또 쌉싸름한 나물과 조개랑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조개는 고구마 향이 좀 강하게 나는데 고구마의 단향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네, 이번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회입니다.
김을 모양을 내서 한번 튀겨낸 후에 그 위에는 매실청과 매실장아찌를 이용해서 만든 밥을 올렸고요. 그리고 48시간 동안 볏짚에서 숙성시킨 청국장으로 가늘한 전갱이와 단새우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명으로는 계란 노른자잼과 쪽파, 사개국화 올렸고요. 드실 때는 기운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그 위에 한 입에 같이 넣으시면 되시고요. 아래 깔려져 있는 백태콩은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시죠. 이번에는 이제 한입거리 회 나왔고, 이거 뭐 단순하지 않고 뭐 청국장이랑 전갱이, 단새우, 정말 다양한 요리를 다양한 재료를 접목한 건데, 또 되게 굉장히 예쁘게 꽃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를 되게 한 입에 먹는다는 게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예쁘고 굉장히 맛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집을 치겠다. 약간 짭짤하네. 이 회 코스 같은 경우에는 회 맛보다는 튀김김의 그런 뉘앙스가 되게 지배적이고 청국장도 느껴지고, 다만 이제 전갱이와 단새우가 회라는 건 알겠는데 각각이 느껴지는 그런 해상도까지는 저는 느끼지는 못했다. 네, 좀 간이 좀 약간 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메뉴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샤블리의 이제 샤도네이 품종으로 만든 화이트 와인 준비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생산자가 베르나르 드페라고 하는 생산자인데요. 이 생산자 자체가 이제 4대째 이어져 오는 생산자예요. 근데 이제 여기 양조장 자체가 이제 깨끗하고 미네랄리틱한 그런 샤블리의 느낌도 같이 내면서도 조금 부드럽고 풍미를 조금 더 많이 더했습니다. 오크 숙성을 20% 하고 그 외에는 스테인리스 숙성을 통해서 조금 이제 앙금이 조금 섞이도록 효모 앙금이 좀 섞이도록 이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드시게 되시면은 치즈나 약간 견과류 같은 좀 고소한 향도 느끼실 수 있고요. 시트러스한 향과 그리고 깔끔한 산미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코스와는 어울리는 하우스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맛 좀 보세요. 되게 괜찮은. 좋다. 이번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오늘 메뉴지에는 없지만 특별히 셰프님께서 준비해주신 스페셜 코스 요리입니다. 민어를 얇게 포를 떠서 안에 여러 가지 야채들을 넣고 말하는 음식인데요. 저희는 만두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준비해드린 육수는 양지로 만든 육수이고요. 드실 때 뜨거우실 수 있으니 스푼 이용하셔서 반으로 가르시고 육수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야, 이거 하얀 부분이 민어예요. 네, 민어 포를 떠가지고 그 안에 뭐 미나리도 들어가 있고 숙주도 들어가 있고 양지, 계란 이렇게 다양한 야채들과 고기를 넣어서 만두처럼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파인다이닝의 좋은 점이 이렇게 민어 같은 굉장히 귀한 재료를 이렇게 특별 서비스 요리로 이렇게 주는 게 너무 좋네요. 정말 맛은 어떨지. 이제 익힌 이런 민어의 맛도 너무 좋지만 안에 들어간 야채 향이 확 퍼지면서 이제 딱 저한테 오는 그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육수가 또 엄청 좋습니다. 육수는 이제 고기 육수인 것 같아요. 그쵸? 고기 육수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뻔하게 이제 육수를 생선으로 낸 게 아니라 민어를 썼는데 갑자기 고기 육수다. 이런 게 되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와인은 이제 샤블리인데 굉장히 팬들이 많은 그런 술이고 단가도 어느 정도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미네랄리티 와인에 무슨 미네랄리티라고 하냐고 하시는데 마시다 보면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인이 괜찮으실까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식사 준비하겠습니다.
무침에 이제 새우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맞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해산물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원한 맛과 깨끗한 맛이, 해산물의 그런 깨끗한 맛이 화이트 와인과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네, 지금 준비된 음식은 무침입니다. 보리새우와 배, 오이, 참외를 이용해서 만든 무침 요리인데요. 각 사이사이에 곁들여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고요. 위에 고명으로는 첨일이라는 허브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부어드린 소스는 양지 육수와 잣, 겨자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이고요. 드실 때는 소스와 함께 묻혀서 혹은 찍어서 드시면 되시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 샤블리를 마시는 도중에 이제 그 새우를 활용한 요리가 나왔는데 샤블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이름이고 이게 이제 프랑스에 위치해 있고 샤도네이 품종을 썼습니다. 샤도네이는 이제 뭔가 좀 바닐라 향도 나고 미네랄 느낌도 나고 그런 화이트 와인인데 해산물하고 좀 잘 어울려요. 그래서 지금 보리새우를 이용한 이 디쉬가 나와가지고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미네랄리티라는 게 이제 약간 뭐냐면 그런 좀 씁쓸한 맛이 나면서도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온 무침과 이제 샤블리를 페어링을 해봤는데 새우를 먹고 곧장 샤블리를 바로 먹으니까 과일의 맛은 갑자기 조금 줄어들고 이 미네랄이 갑자기 좀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찜입니다. 계란과 꽃게살을 이용해서 만든 찜인데요. 계란찜인데요. 그 위에 얹은 소스는 단호박, 아욱, 된장을 이용해서 만든 소스 얹었고요. 고명으로는 은행과 쑥갓을 올렸습니다. 드실 때에는 작은 스푼 이용하셔서 섞지 마시고 그대로 떠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는 감자부가 준비했습니다. 감자부도 마찬가지로 계란찜에 섞으시거나 따로 얹어 드시지 말고 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래 깔린 옥수수 알갱이는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제 요번 요리는 게 요리이고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근데 향이 약간 게 향이 되게 좀 명확히 나서 그게 또 마음에 듭니다. 계란찜은 계란찜인데 게랑 약간 내장도 좀 섞은 것 같긴 한데 그 맛이 굉장히 좀 강렬히 나는 것 같아요. 이건 계란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그지? 게살찜이야. 주로 맨날 맞아. 게 맛이 강렬하다 보니까 단호박도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게 맛이 제일 많이 나. 이 쓴맛 나는 그게 뭐죠? 콩 같은 거? 은행인가? 은행을 넣었나 보죠. 저희가 지금 이제 식사 시간이 지금 1시간 20분 정도 됐는데 파인다이닝은 꼭 친한 분하고 오셔야지 할 말 없는 분하고 오면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친한 분이랑 오세요. 이번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탕입니다. 볏집에 구워낸 토란과 낙지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인데요. 같이 준비해드린 소스는 멸치 육수에 참깨를 갈아서 만든 소스 준비했습니다. 위에 고명으로는 말린 애호박과 고기, 소고기, 그리고 참깨송까지 올려서 마무리했고요. 오른쪽 상단에는 같이 드실 수 있는 실파김치 준비했습니다. 드실 때는 스푼 이용하셔서 모든 재료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아, 이게 깨순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깨순입니다. 참깨순. 네, 참깨순. 참깨순을 먹는구나. 참깨순을 넣어서. 이번 요리는 낙지고요. 낙지 탕이고 바다향도 나고 근데 이제 그 토란이 주는 그런 고소한 느낌도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너 토란은 안 먹잖아. 사실 저는 토란은 안 먹는 사람인데 뭔가 이제 되게 고소한 맛이 나서
이건 강원도 느낌이다, 강원도. 너 들깨탕도 잘 안 먹고, 그지? 그래도 뭐 들깨탕은 그나마 먹죠. 들깨 칼국수는 좋아하니까. 코스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이제 맡김 차림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니가 해주라. 준비된 레드 와인은 에레모산 퀴리코라는 레드 와인인데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인 캄파니아 지역의 타우라지 마을에서 생산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사실 나티브라는 와인인데요. 나티브라는 와인 중에서도 에레모산 퀴리코라는 와인이 가장 프레스티지 와인이고요. 네, 이탈리아 토착 품종인 알리아니코라는 포도를 사용해서 만든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굉장히 덥고 뜨거운 기후이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말백과 같은 그런 느낌의 딥하고 묵직한 레드 와인의 맛을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알리아니코가 되게 껍질이 까만 포도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조금 더 진하고 그냥 피노누아 같은 레드 와인보다 좀 더 진한 색깔로 나오고 포도 품종 특성상 잘 익은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베리류의 향이 나면서도 말백 같은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옥동구이나 저희 메인 등심에 같이 잘 어울리실 거고요. 드실 때 향도 같이 잘 익은 과일 향의 향을 느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혹시 사진 촬영 필요하실까요? 네. 살짝.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와인이자 마지막 와인이 나왔고요. 여기 와인잔은 아까 화이트도 그렇고 레드도 그렇고 리데이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와인인데 남부 쪽 토착 품종이고 유명한 뭐 산지오베제는 아닌데 말백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서 고기랑 되게 어울릴 것 같아요. 맛도 조금 이제 좀 드라이하고 또 바디감도 느껴져서 확실히 이제 앞으로 나올 구이, 생선이랑 등심 구이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쪽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레드 와인도 테이스팅 해보시죠. 제가 궁금해가지고 왜 포도로 만들었는데 무슨 뭐 말린 과일도 나냐 이거를 제가 챗GPT에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이유가 뭐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 이제 답변이 숙성 과정에서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게 나는 거지 와인을 만들 때 뭘 섞는 게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불만일 수도 있는 게 농장이랑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뭐 너무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품질의 균일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되게 너무나도 그런 무한한 가능성 때문에 팬들이 계속 있고 다양한 포도밭, 다양한 그런 메이커들의 와인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또 유인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식사는 저희가 구이로 준비했습니다. 생선 옥돔구이 올려드렸고요. 옥돔 아래쪽에는 볶아낸 한치와 그리고 양파장아찌 같이 넣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까만색 소스는 오징어 먹물과 그리고 미역을 같이 넣어서 만들어냈고요. 옆에는 이제 고추오일이랑 고수오일 같이 곁들였습니다. 가장 위에는 튀겨낸 양파와 새싹파 그리고 고수 새싹을 같이 올렸고요. 드실 때는 숟가락을 사용해서 이제 드시면 되는데 제가 숟가락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소스와 다 같이 드시면 정말로 맛있습니다. 돔으로 만든 생선구이가 나왔습니다. 드실만 하신가요? 이 고수가 상당히 매력적이네. 고수는 정말 나 고수를 안 좋아하는데 호불호 갈리는 향신료죠. 이렇게 먹으니까 향이 안 그래도 누나가 자기 고수 좋아하게 됐다고 그래서 내년에 고수를 심을 생각이야. 지금 엄마가 말하는 그 고수가 그 돔 위에 이제 소스랑 같이 해가지고 먹을 때 확실히 느껴지고요. 네, 생선이 맛있네요. 비린내도 안 나고. 재료가 좋은 것 같고요.
익힘 정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별로 생선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 온도도 되게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생선 비린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비린 맛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네. 저는 사실 뭐 둔감한 편이라 비린맛, 뭐 고기 잡내 이런 거 좀 잘 모르는 편인데 나는 오히려 이 음식이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네. 또 좋은 게 여기 돔 위에 또 오징어를 또 올려가지고 돔의 맛있는 맛도 나지만 또 오징어가 또 굉장히 맛있는 재료다 보니까 조화도 좋고 이 까만 소스도 맛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탈리아 지금 남부 토착 품종 와인 말백이랑 비슷하다는 토착 품종 와인을 같이 페어링을 해봤는데 생선 구이하고도 레드를 이제 페어링을 하네요. 먹었더니 신기하게 아까 먹었던 거하고 조금 드라이함과 다르게 이게 또 그 드라이함이 감춰지면서 과시량이 또 퍼지는 게 또 인상적입니다. 네, 이제 다음 코스로는 이제 등심이 나오기 때문에 레드와인을 잠깐 킵해두고 또 이따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해드린 음식은 메인 메뉴로 한우 체크 등심구이 준비했습니다. 아래에는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준비했고요. 위에 부어드린 소스는 대추로 만든 소스입니다. 주변에는 같이 드실 수 있는 들깨 양념과 오디 소스, 돼지 감자칩 올려서 마무리했고요. 오른쪽으로는 같이 곁들여 드실 수 있는 동충하초와 버섯밥 준비했습니다. 안에는 동충하초와 완가닥 버섯을 넣어서 준비했고 위에 고명으로는 느타리 버섯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참나물 무침 준비했고요. 같이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여러분 다이닝에서 고기가 빠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반갑지는 않으나 수설 한남의 또 흥미로운 점은 안심이 아니라 또 등심을 쓰셨어요. 근데 한식에서 한우 등심은 정말 너무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또 이게 한식을 표방하다 보니까 밥을 주셨네요. 참나물 밥을 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반갑다. 그리고 여기 이제 플레이팅을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보는 즐거움까지 갖췄다. 또 이거를 또 젓가락으로 먹게 또 해주시는 것도 포크가 아니라 이런 것도 또 좋아요. 고기를 먹었는데 등심 너무 맛있고 너무 부드러운데 소스 간이 좀 상당하다. 근데 이거는 계속 이제 이 코스에서 이어지는 좀 특징 같기도 해요. 여기 셰프님이 좀 간간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 얹어서 먹어. 여기 밑에 아스파라거스가 숨어 있었어요. 아니, 근데 참나물 무침도 간간한 게 애초에 간을 조금 이제 하시는 편이에요. 이분은 보면은. 아까 옥돔굴이었나? 도미. 그게 좀 특별하더라고요. 고기 드셨으니까 레드와인하고 또 페어링도 해보시죠. 한우 등심이랑 스페인 토착 품종 레드와인의 페어링은 아까 느꼈던 과실이 느껴지지만 이번에는 또 그런 묵직한 바디감과 드라이함이 밀려와서 굉장히 입안을 깔끔하게 잡아준다. 그래서 아까하고 좀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생선과 페어링 할 때랑 고기랑 페어링을 할 때랑 레드와인이 보여주는 그 민낯 되게 다르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뭐 정말 이거는 뭐 전통적인 건데 고기는 레드와인이다 뭐 이런 느낌은 들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고 참 그 와인이 음료가 아니라 음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항상 음식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식기만의 고기 요리이지만 레드와인과의 페어링은 너무 좋고
특히나 여리여리한 피노누아나 산지오베제 기반의 그런 끼안티나 이런 것도 괜찮지만 확실히 조금 그런 묵직한 그런 말베기랑 비슷하다고 하는 그런 좀 무거운 레드와인이 고기랑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합니다. 는 황도로 만든 소르베이고요. 아래에는 레몬 소르베, 그 밑에는 포도 소르베 같이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상큼하게 드실 수 있도록 레몬 맛을 넣어서 마무리했고요. 드실 때에는 가장 안쪽에 있는 스푼 작은 스푼 이용하셔서 모든 재료 함께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여기 이제 디저트가 한 가지만 나오는 건 아니고 소르베라는 게 이제 보통 목적이 리프레셔, 이제 입을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거라서 요 소르베를 좀 먼저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소르베라는 게 리프레셔의 목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코스로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다양한 맛 3가지의 소르베를 주셔가지고 또 먹는 게 되게 즐겁습니다. 안 찍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드린 음식은 막걸리 아이스크림입니다. 막걸리로 만든 아이스크림 아래쪽에는 쌀 강정, 짝꿍 카라멜, 시나몬 카라멜 같이 준비했고요. 위에 올린 고명으로는 흑임자 전병 준비했습니다. 위에 아이스크림 드실 때는 스푼 이용하셔서 위에 전병을 부신 후에 같이 모든 재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헤드 셰프님이 막걸리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다. 이제 일부 첫 번째 음식에서도 막걸리를 쓰셨는데 마지막 디저트에서도 또 막걸리를 쓰셨네요.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취하겠습니다. 막걸리 맛이 납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이렇게 막걸리를 썼어도 알코올은 없을 거예요. 알코올은 다 날렸을 거고. 되게 소프트하고 맛있다. 이 바닥에 깔린 그냥 크럼블이라고 할 것 같은데 크럼블이 이 바삭함을 또 보증해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또 부드러움과 바삭함이 이제 공존하는 이런 메뉴고요. 오늘 어머니가 디저트 안 드시는 분인데 잘 드시는 거 보니까 요 쌀이 들어가 있어서 고소한 맛도 잡아주네요. 다이닝 하시는 셰프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지만 달지 않은, 딱 달다고 생각하는 순간 너무 단맛은 좀 경계하니까 그런 점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후식으로 다바 준비했습니다. 다바는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부터 산딸기 양갱, 잣사탕, 약과 준비했습니다. 드실 때는 당도가 가장 낮은 산딸기 양갱 먼저 드시면 되시고요. 가운데 잣사탕을 드실 때는 솔잎 부분을 손으로 잡으시고 위에 잣 부분만 빼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과까지 준비했고요. 같이 차와 함께 즐겨 드시면 되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이건 솔잎이고? 네, 위에 잣사탕입니다. 잣을 사탕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탕을 만든 다음에 이제 솔잎을 다 끼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꽃다발처럼 이제 혹은 드시기 편하게 솔잎 부분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요거 뭐라? 약과입니다. 네, 약과까지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갱이 안 달아보다. 너무 귀엽다 진짜. 그러니까 정말, 미니어처. 약간 이제 여러분 이제 한국식 디저트가 나왔는데 일단 많이 안 줘서 너무 좋고요. 왜냐면은 디저트는 과하면 좀 곤란하고 특히 한식 기반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디저트를 많이 주지 않고 이렇게 딱 뿌띠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차는 이제 민트차 주문했습니다. 민트차 향도 너무 좋고 순서대로 먹어볼 건데 요거는 이제 잘 보이시죠? 산딸기 양갱. 달긴 달아요. 달긴 단데 산딸기 향이 정말 진짜 말도 안 되게 좋고 자주색으로 된 양갱
에서도 그런 과일향이 딱 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요게 이제 너무 킥입니다. 초점을 못 잡, 초점을 잡았는데 잣으로 만든 사탕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또 그냥 다 먹는 게 아니라 솔잎을 잡고 이렇게 뽑아 먹는 것이에요. 잣 맛이 나고요. 잣인데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적당한 단맛이 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잣맛이 되게 기본적으로 진하게 나서 좋아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약과예요. 약과. 요거는 이제 조금 코팅이 좀 돼 있어서 손으로 먹으면 되게 끈적일 것 같아서 포크 이용하고 이제 골드가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약과는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약과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아는 맛이어서 요거는 또 달달하게 또 마무리하는 목적으로 쓰고, 민트티 되게 잘 시킨 것 같아요. 달달한 그런 디저트를 민트티가 확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소설한남 식사 끝나고 가는 길이고, 여기는 이제 막 엄청 화려하게 막 카트 끌고 오고 난리 나고 막 식기 막 엄청 화려하게 쓰고 이런 집이 아닙니다. 하지만 디쉬 하나하나가 다 맛있고 또 한식 기반이라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6시 반에 식사 시작해서 지금 나온 게 9시 반인데 파인다이닝은 길긴 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길고 또 식사비, 식대가 또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게 이제 한 2가지 아쉬움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식당명이 이제 소설한남인데 마치 뭐 소설을 보는 듯한 이렇게 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코스 요리를 즐긴다라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단점은 뭐 너무 길고 너무 비싸다, 딱 뭐 2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또 리뷰로 찾아뵐게요.